어, 청취자분께서 오늘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한 강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아마도 가장 많이 배운 나라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고 느낄까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그 해답이 놀랍게도 효라는 아주 오래된 단어에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접근 방식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 경제 구조나 정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효라니요? 네. 굉장히 동양적이고 어찌 보면 약간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잖아요. 네. 과연 이게 어떤 논리로 연결될지 궁금해집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 신화, 그 이면의 그림자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은 이 시대에 효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그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이 강연은 아주 인상적인 과거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요. 어떤 장면인가요? 바로 돈을 셀 시간도 없이 벌어서 마대자루에 담아 그대로 은행에 맡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마대자루요? 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하루 장사를 마치고 현금이 가득 든 푸대를 그냥 은행 창고에 툭 던져놓고 갔다는 거죠. 잠깐만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요? 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CCTV가 있는 곳에서도 믿기 힘든데 그걸 그냥 젊은 은행원에게 맡기고 갔다니. 그렇죠. 강연자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합니다. 그 시대를 움직인 보이지 않는 동력, 바로 사회적 신뢰였다는 겁니다. 아, 사회적 신뢰. 내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 상인들은 젊은 은행원을 믿었고 은행원은 그 돈에서 10원짜리 하나 빼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었기에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거죠. 그 사회적 신뢰라는 게 인상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낭만적인 시각 아닐까요? 당시에도 분명 사기꾼이나 도둑은 있었을 텐데요. 강연에서는 이 신뢰가 어떻게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연이 모든 개개인이 천사였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공기가 있었다는 거죠.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공동의 목표가 개인의 욕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분위기요. 아, 그런데 사회가 점점 부유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강연자의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 사람들이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때가 묻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징그럽게 묻은 상태가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와, 징그럽게 묻었더라. 진짜 신랄한 표현이네요. 그 신뢰가 어떻게,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다고 보는 건가요? 돈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서부터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무한 경쟁의 논리가 들어섰다는 거죠. 강연에서는 이기려고 하면 지고 이기려 하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화두를 던져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이기려고만 하니까 결국 사회 전체가 패배하는, 즉 신뢰 자본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제로섬 게임에 갇혀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는 순수한 열정이 있던 시대에서 너 죽고 나 살자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길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럼 이 강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퍼즐 조락, 지식혁명이 등장합니다. 지식혁명. 강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 즉 한 나라의 남녀노소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게 된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명합니다. 아, 천지창조 이래로 한 민족 전체가 지식인이 된 시대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적이 바로 세계를 이끌 홍익인간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아주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잠시만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개념인데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거죠? 조금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쵸. 그 말이 조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강연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요. 네. 역사적으로 지배계층은 왜 대중을 무식하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다루기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똑똑해진 백성은 지배층의 잘못을 따지고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전 국민을 교육시켜서 모두가 리더의 자질을 갖추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 지도자란 어떤 신화적인 영웅이 아니고요. 내 이익이나
우리 회사 이익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리더십을 뜻하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고등교육을 시킨 건 각자 자기 분야에서 그런 공공선을 실현하는 리더가 되라는 일종의 사회적 투자였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엄청난 계획인데요. 그런데 강연에서는 이 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 같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교과서와 대학 교육을 통해 엄청난 속도로 흡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강연자는 우리가 그 지식을 개인의 성공,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버는 도구로만 사용했다고 꼬집습니다. 지식을 최종적인 답으로만 생각했다는 거군요. 이걸 배워서 시험 잘 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정확합니다. 강연에서는 그 지식은 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일 뿐이라고 말해요. 재료요? 네. 전 세계의 지식이라는 엄청난 재료를 받아놓고 그걸로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 즉 두 번 다시 변하지 않을 법을 만드는 데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의 모든 레시피를 다 외워놓고 너희들만의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아, 이것이 고학력 사회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길을 잃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모디가 똑똑해졌는데 그 똑똑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다 보니 사회 전체는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심해졌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 그럼 이 막다른 길에서 강연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뜻밖의 개념을 꺼내듭니다. 네, 바로 효입니다. 효요? 아니 갑자기 효라니요. 최첨단 지식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가장 전통적이고 어찌 보면 낡아 보이는 가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고요? 이건 굉장히 의외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 흥미로웠습니다. 강연자는 우리가 아는 효의 개념부터 완전히 해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높은 벼슬에 있던 관리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면 온 동네에서 칭송받는 최고의 효자였죠.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에게 어머니가 아프시니 의원직을 던지고 고향으로 가라고 하면 과연 갈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 절대 없겠죠. 아마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 곧 효도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강연자는 여기서 아주 뼈있는 농담을 던져요. 만약 부모님이 수백억대 재산을 가졌는데 위독하다고 연락 오면 다들 하던 일 팽개치고 달려가지 않겠냐고요. 좀 씁쓸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전통적인 효의 개념이 얼마나 현실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불효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강연은 효자도 불효자도 아니고 지금은 그 기준이 뭔지 모르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낡은 효의 개념은 이미 죽었다는 선언이네요. 그럼 이 강연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진정한 효는 대체 무엇인가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단순히 곁을 지키고 용돈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3단계요? 어떤 단계들인가요? 1단계 효는요, 자식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뿌듯하고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거죠. 아, 네. 자, 2단계는 거기서 더 나아가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되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 3단계가 최고의 효겠군요. 맞습니다. 3단계, 최고의 효는 자식이 세계 인류에 필요한 일을 해서 국민적인 존경을 받을 때 부모님은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행복이요? 네, 자식이 하는 일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해서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한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효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실리콘밸리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식이 당장 내 곁에서 병간호를 해주는 자식보다 더 큰, 더 높은 차원의 효를 실천하고 있다는 말이 되네요? 네, 이건 우리가 알던 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바로 그 점이 이 강연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효를 개인적인 부양의 의무에서 사회적, 나아가 인류를 향한 기여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아, 효의 본질을 행위가 아니라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로 재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네. 강연에서는 자기 부모님만 즐겁게 만드는 것은 희한한 욕심쟁이일 뿐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쟁이다. 네. 내 부모님이 진짜로 즐거우시려면 내 친구의 부모님도 이웃의 부모님도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네요. 개인의 효를 넘어 공동체의 효로 개념이 확장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강연의 표현을 빌리면 대한민국은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즉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즐겁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이 파동처럼 퍼져나가 돌아가신 조상님들까지도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집단의 즐거움이 거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면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군요.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즐거운 우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 네,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즐거워지면 그 에너지가 전 세계를 끌어당겨 인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고등교육을 받은 홍익인간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시작하면 인류에게 즐거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아주 거대한 비전이죠. 와, 효라는 아주 작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새로운 질서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네요. 우리가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에서 배웠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강연에서는 그 역사적 사명을 바로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역사적 사명이란 바로 우리가 평생 배운 지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 변치 않는 새로운 법과 패러다임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 그리고 조상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즐겁게 만드는 확장된 의미의 효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아, 지식을 배웠으면 그걸로 연구해서 다시는 인류가 흔들리지 않을 바른 길, 즉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놓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효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퍼즐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돈다발을 푸대에 담던 순수의 시대에서 길을 잃은 경생의 시대로, 그리고 모두가 지식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방향을 상실한 지금. 이 강연은 효라는 낡은 서랍 속에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지도를 꺼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는 더 이상 가족 안에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와 세계를 향한 기여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져주네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강연은 지식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재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라는 재료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답 또는 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강연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효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